제가 하는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이제 자존감입니다. 사실 뭐 자존감이 커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또 우리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제 짧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또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자존심, 뭐 자존감, 뭐 자신감 좀 용어가 좀 비슷하다 그죠? 네. 혹시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자존심이 뭐죠? 자존심? 예. 그냥 뭐 이야기를 한번 툭툭 한번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예?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갖고 있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상대가 있어야 자존심. 상대가 있어 자존심 생긴다. 뭐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 자신과 싸움. 자신과 싸우니까 자존심은 상대와 싸움. 상대가 있어. 자, 뭐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리면은 자존심은 외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자존심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길 그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존중받는 그 마음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나의 내부에서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자존감이죠. 저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다. 네. 그럼 자존심은 자신감은 뭘까요? 자, 자신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 일을 내가 성취할 수 있겠구나, 어떤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이런 걸 이제 자신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어떨 때는 생겼다, 어떨 때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막 생겼다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는 좀 영구적이다 이렇게. 뭐 이거는 과제 수행에 관계없이 난 내가 괜찮아.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고 뭐 나는 멋진 사람 이렇게 쭉 가는 거지. 뭐 다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존감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요. 자, 자존심과 자존감은 왜 그럼 이렇게 나누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자, 사랑은 뭐가 같다고 그랬죠? 돈과 같다고 그랬죠, 돈.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돈이 거의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군가한테 5만 원 밥을 사고 5만 원 밥을 또 얻어먹었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한 10억 정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5만 원 밥을 사주고 또 5만 원 밥을 얻어먹었어. 이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을 땐 돈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을 때 돈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사랑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절을 하더라도 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밑바닥일 때, 사랑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없는 돈처럼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절을 하고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죠? 강한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이 한 뭐 10억 정도 아주 많은 충만한 상태인데 누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거절을 했어. 이때 느낌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외부로부터 사랑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지. 이해받고자 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세지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남들한테 나누고자 하겠죠. 네. 사랑을 주고자 하겠죠. 네. 내가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자존심이 아니라 뭐가 커지죠? 자, 자존감이 커집니다. 자존감.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격적으로 본다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의존성의 성격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독립성의 성향이 커진다.
동걸 본다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미운 오리 새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백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걸 또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개구리.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코끼리.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면요. 돌멩이한테 얻어맞았어요. 돌멩이. 개구리는 얻어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망. 죽겠죠. 네. 코끼리는 돌멩이 얻어맞으면 어때요? 안 죽어요. 아무것도 죽겠죠. 우리는 돌멩이에 얻어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렇잖아요. 거절을 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건 뭐예요? 돌멩이한테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돌멩이 얻어맞는데 우리 개구리 같은 마음이라면 돌멩이 얻어맞아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겠죠. 죽어.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코끼리 같은 마음이라면 어때요? 돌멩이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러려니 느낌이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또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은 이 사랑이 부족한 단계는 우리 의한과 같은 마음이다. 의한. 자, 사랑이 큰 마음은 우리는 호수 같은 마음이다. 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냐면요. 우리가 의왕에 돌을 던졌어. 의왕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깨져버리겠죠. 네.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아무것도. 잠깐 파문이 일다고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의왕처럼 깨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냐. 자, 누가 어떻게 돌을 던지고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별로 느낌이 없어. 그럼 편안한 마음이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의왕 같으냐 호수 같으냐? 나는 의왕이다. 고개 한번 다 해보세요. 나는 호수다. 고개 갔다 갔다.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호수. 누가 던져도 코끼리처럼 나는 별로 느낌이 없어. 자, 뭐 오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인생을 걸겠죠.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자존감이 높은 거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막 왕처럼 깨질 수 있을 것 같아. 돌을 던진 개구리처럼 막 죽을 것 같아. 자, 백조, 자 오리들이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저 미운 새끼처럼 계속 상처받아. 그럼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포장을 하려고 그러죠. 자존심 센 사람 포장을 하려고 그래. 막 잘난 척하고 돈도 많은 척하고 뭐 잘 사는 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은 뭐 인척이라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죠. 인척. 포장을 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메이커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성형 수술을 해야 되고, 뭔가 남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인척해야 돼요. 돈이 없지만은 뭐 에쿠스나 벤츠 자동차를 타야 되고, 돈이 없지만은 뭐 서울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8학년의 애들 막 보내야 되고. 이게 다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존심이 세면은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자존심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존심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존심은 포장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존심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이른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정받기 위한,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막 그런 분들 눈에 띌 겁니다. 저 사람 돈은 없는데 막 옷을 몇 가지 옷을 입고 다니네. 저 사람 돈은 없는데 막 괜찮은 아파트에 사네. 돈도 없는데 벤츠를 타고 다니고 엑스를 타고 다니고 돈은 없는데 막 성형수술하고 없는데 뭔가 인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100% 바로 자존심이 센 사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심은 인생을 망친다. 자존심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자존심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보세요. 이게 자존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거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절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왜? 상처받을 게 두려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왼쪽 손에 자존심이 있고 내 오른쪽 손에 꿈이 있다면은 뭘 선택할 것인가? 꿈. 예, 자존심을 가지고 꿈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하고 자존심을 간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뭘 선택해야 될까 이거지? 꿈을 선택해야 될까? 자존심을 선택해야 될까? 꿈이요. 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자 시작. 자존심을 내려놓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랑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은 커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커지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안 씁니다. 자, 맞지? 네. 이 맥주가 우리들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코끼리가 있잖아요. 돌멩이 얻어맞는 것에 신경 안 쓰잖아요. 네. 호수물이 돌을 던지더라도 이 파문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쭉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심리학자가 인생 성공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선천적인 특성에 후천적인 특성을 합계를 낸 거예요. 여기 이제 태도라는 단어를 곱해보니까 어떤 성과, 성취라는 게 오더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선천적 특성, 후천적 특성 곱하기 태도는 성과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러분? 태도죠, 태도. 네. 그죠? 태도가 영어로 뭐예요? attitude. attitude, 그죠? 요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철자 순서대로 이제 숫자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이제 A가 얼마냐면 1이잖아요. T는 20이고 T가 또 20이고 I는 9고 T는 또 20이고 U는 21이고 D는 4고 E는 5죠. 맞아요? 숫자로 다 되게 되잖아요. 네. 이걸 합계를 다 내면 합계를 다 내니까 얼마 되죠? 100이 되잖아요. 계산 한번 해봐. 네. 맞네요.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는 모든 것이다. 자, 태도는 모든 것이다. 태도는 모든 것이다. 자, 태도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attitude라는 태도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이 이 10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태도가 참 중요한데, 자, 그럼 이 태도를 만드는 힘이 뭐냐를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긍정적인 태도를 하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 오감을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될까요? 자, 1번 이 사고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2번 이 사고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몇 번이죠? 2번. 2번이죠? 네. 자, 이 태도를 만드는 힘은 바로 이제 긍정적인 기대에서 온다. 기대. 자, 이 일이 참 잘 될 것이다. 일은 크게 성공할 것이고, 내가 크게 부자가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또 아들 딸한테 나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뭐 큰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면은 태도가 굉장히 바뀌죠.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 학교로 갈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안 할까요? 하죠. 열심히 하겠죠. 네. 기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죠? 이 기대를 하는 만드는 힘이 뭐예요? 기대. 꿈. 또 불러주고요. 자, 기대를 만드는 힘이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자신감이라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여기 자신감이 참 중요한 거야. 아,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자, 난 할 수 있어. 시작.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일은 잘 될 거야. 일을 잘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네, 자신감 제가 뭐라 하시냐면 어떤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 과제가 참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일이 참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근데 자신감이 생기면 기대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데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까 이걸 잘 몰라요. 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자아, 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자아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요. 뭐 자아 이상이라는 게 있고, 뭐 자아 이미지라는 게 있고, 뭐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합쳐서 이제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되면 자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아가 부정되면 자신감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아 중에서 이제 자존감. 자, 자아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아 이상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아 이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이제 자아 이상이라고 그래요. 5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죽을 때 나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어때요? 자, 5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을까요? 네. 자, 10년 이후는 어때요?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져 있겠죠? 네. 자, 더 크게는 이제 한 20년, 30년 이후면 더 좋겠고 어쨌든 뭐 20년, 30년 너무 길고 5년,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 정말 긍정적이라면은 정말 긍정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아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이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역할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아,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자, 나도 우리 유정원 대표 사업자님처럼 되고 싶어. 뭐 이런 믿음. 그러면서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한다면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제 자아 이상을 만드는 거죠. 저는 30대 초반부터 동기부여 강사를 제가 꿈꿨는데요. 뭐 브라이언 트리시라든지 또 미국 앤서니 라빈스라든지 스티븐 코비라든지 이런 이제 대단한 성공 전문가들을 제가 꿈꿨죠. 자, 첫 번째는 나도 성공 전문가가 되고 싶다. 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이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다. 이 말을 한 20년 전부터 반복을 하게 됐죠. 20년 전에 자아 이상이 뭐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였죠. 그러면서 20년이 지금 훨씬 지났어요. 실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를 가장 잘 시키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에 닮고자 하는, 미래에 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확고하면은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처럼 변화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현재 나의 모습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이후, 10년 이후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어떤 대표 사업자, 뭐 대표 이사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오가몰 사업을 전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현재의 위치에 보면 굉장히 키가 작고 주눅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 제가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한 10년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10년 이후에는 나는 월 1억 이상을 벌고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월 1,0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10년 이후는 내가 높아요, 그 사람 높아요? 네. 내가 더 높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월 1억 이상을 벌고 있는 그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면 비록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아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공학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자,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 성공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느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은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자아 이상이 자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 자아 이미지는 현재 나의 이미지예요.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나를 머리에 떠올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이거죠. 긍정의 이미지냐 부정의 이미지. 자, 어떤 이미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의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자아 이상도 높고 자아 이상이 높으면 자아 이미지도 높죠. 자아 이미지가 높으면 또 자아 이상 자존감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걸 이루어줄 수 가장 핵심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키워주는 거죠. 자, 나는 내가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아 이상도 높아지고 자아 이미지도 높아지는 거죠. 전반적인 이제 이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고 이 태도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인생 방정식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를 사랑하는 이 힘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아가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잖아요. 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뭐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재밌게도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권위자들, 뭐 의미 있는 타인이라면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 어른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어른들, 이 어른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칭찬이나 또는 부정적인 비난 비판이나 이런 강도 높은 말을 많이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많이 들었어. 칭찬을 많이 들으면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겠죠. 자, 뭐 꾸지람이나 비난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실제 이제 하버드대에서 성공을 한 100명의 성공자들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버드대에 들어왔고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까 보니까 만 18세 이전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렇게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멘토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너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너는 정말 멋져. 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누구야 이렇게. 자, 이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것만 가지고 자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었고 나는 만 18세 이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나는 인생이 끝나버렸나? 아니에요. 자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자아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국과 민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자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선택의 힘입니다. 동물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부정적이라면 지금 부정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그 힘도 있지만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자, 내 내면에 긍정적인 자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I am a programmer. 자, 나는 프로그래머다. 자,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시작.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자, 프로그램 나는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인 힘이 좀 필요해요. 의식적으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자아를 없애버려야 돼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설정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자기 확언문을 만들면 좋습니다. 자기 확언. 자기 확언이 뭔지 아시죠? I am 뭐뭐, 이걸 I am 뭐, 나는 뭐뭐이다라는 긍정적인 문장을 자기 확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 자기 확언문을 지금부터 한 20가지 정도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복창해 봅니다. 자, 나는 사랑의 불꽃이다. 나는 사랑의 불꽃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자기 확언문이에요. 요걸 한 20가지 문장을 쓰는 거죠. 요걸 매일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낭독을 하거나 또는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매일 귀로 듣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건데요. 자기 긍정 대화. 자기 긍정도. 예, 거울을 보면서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리 잠재의 씨 가장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 주인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동무나. 그치?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불러주는 그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사랑하는 동무나. 사랑하는 친구야, 난 네가 참 좋아. 나는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교하고 있어. 너를 필요하고 있어. 정복문, 당신여,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거야.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난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자, 화이팅! 가자, 화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거 이제 자기 긍정 대화라고 그래요. 자기 긍정 대화 처음에는 좀 쑥스럽죠. 우리 선생님 쑥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자기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한테 거절당하고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데 어떡하리? 이제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도록 하려면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 자, 우리 내면의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려면은 자, 사랑의 물을 줘야 돼. 그래서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건데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 참 좋은데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감사가 무슨 자존감과 연결되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와 사랑은 한 묶음이에요. 감사와 사랑은 하나의 형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랑의 마음 따라오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긍정도 감사하고 부정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자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안 것도 감사하고 나이가 젊은 것도 감사하고 나이가 든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돈이 잘 벌리는 것도 감사하고 돈이 안 벌리는 것도 감사하고 쉽게 말하면 마음의 38순을 없애버리는 게 감사해요. 마음의 경계를 없애는 게 감사합니다. 좋고 안 좋고 뭐 옳고 옳지 않고의 경계를 없애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워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평화로워지겠죠. 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한 5가지 정도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일상적인 일 다 좋습니다. 그걸 다 적어놓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 날씨가 덥잖아요. 어떤 사람의 날씨가 더운 게 참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겠죠.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내 내면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성공하려고 열정이 불타오를까요? 자, 내면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참 감사합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자,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한테 불만의 대상이 되겠죠.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산 파는 사람은 얼마나 우산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까요? 참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먼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될까요? 참 감사합니다. 자, 모든 건 바라보기 나름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키우다 보면은 자아를 긍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은 그냥 됩니다. 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자아가 긍정을 만들면 바뀌면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죠. 신체적으로 건강하죠. 인간관계도 잘 되죠. 또 경제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또 목표와 비전에 더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 자아라는 게 있고요. 모든 건강의 밑바탕에 또 자아라는 게 있고요.
모든 행복의 밑바탕에는 바로 자아가 있는 겁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자아를 만드는 힘이 바로 자존감, 나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여러분은 그 강의료가 꽤 비싼 강의를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무료로